65세 두부 할머니의 기막힌 유산 전쟁. 차분하면서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두부 장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고요? 천만에요. 이 할머니, 겉으로는 시장 구석에서 두부 팔던 평범한 노인네였지만 사실은 수십억대 자산가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많은 돈을 자식들이 가져가려 했고 할머니는 그걸 막기 위해 파산연극을 벌였다는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식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이 할머니의 기막힌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두부 할매의 기막힌 유산 전쟁. 따뜻하고 정겨운 톤. 서울 외곽의 한 전통시장.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좌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강정숙 할머니, 일명 두부 할매의 가게죠. 두부 사이소, 오늘 막 짠 두부. 65세 중반의 정숙 할머니는 평생을 이 시장에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두부를 만들고 팔았죠. 새 남매를 키우느라 손에서 피가 나도 콩을 갈았고 허리가 끊어져라 두부틀을 들었습니다. 큰아들 명준이는 대학까지 보냈지. 둘째 딸 수진이도 좋은데 시집 보냈고 막내 철수는 그 녀석은 좀 말썽꾸러기긴 했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손님들도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인심 좋고 두부도 맛있고 무엇보다 정직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 정숙 할머니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긴장감 있는 톤으로 전한. 남편이 젊었을 때 헐값에 산 시골 땅 몇 평.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땅이 신도시 개발지구에 포함된 겁니다. 보상금만 30억. 하룻밤 사이에 정숙 할머니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어머, 두부 할매가 대박 났대. 이제 호강하시겠네. 자식들 완전 복 타고 났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시장에서 두부를 팔고 있는 겁니다. 낡은 앞치마, 해진 운동화, 볕에 그을린 얼굴 그대로. 할매, 그 땅 보상금 받았다며? 왜 아직도 두부 팔아? 그게 다 세금이랑 빚 갚느라 다 나갔어. 남은 거 없어. 할머니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비밀스러운 톤. 정숙 할머니는 그 돈을 고스란히 비밀 계좌에 숨겨두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알리지 않았죠. 왜일까요? 할머니에게는 평생을 살며 깨달은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의 맛을 먼저 알면 사람은 쉽게 타락한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스스로 땀 흘려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길 바랐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까요? 점점 어두워지는 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큰아들 명준이는 중견기업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았고 둘째 딸 수진이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했죠. 막내 철수는 여전히 이것저것 하다가 실패하긴 했지만요. 하지만 소문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두부 할매가 땅 보상금으로 30억 받았대. 아니, 50억이래. 50억 정도. 들리는 소문으로는 100억이라던데? 나는 돈 많은 소문은 부자입니다. 눈덩이처럼 30억 불어났고 정도. 결국 자식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명준이가 처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요. 퇴직금으로 치킨집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만요. 장사 잘 되면 5천만 원만요. 바로 갚을게요. 정숙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5천만 명준아, 원만요. 난 그런 돈 없어. 땅 보상금은 다 세금이랑 병원비로 나갔다. 한 5천만 원. 에이, 어머니. 다 알아요. 그 돈 숨겨놓으신 거.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인생이 달린 일이에요. 냉랭한 톤. 명준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효자 아들이 아니었어요. 눈에는 욕심만 가득했죠. 결국 정숙 할머니는 거절했고 명준이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좋아요. 나 몰라라 하세요. 어차피 유산은 제가 받을 건데. 며칠 후 이번엔 둘째 딸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구슬픈 톤에서 점점 냉소적으로. 엄마, 우리 애들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학비가 너무 비싸. 1억만 빌려줄래? 아니, 미리 유산으로 줘도 돼. 수진아,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엄마, 오빠한테도 안 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차별하는 거야? 수진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딸이 돈 앞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유학? 내 애들 국내 대학도 충분해. 왜 꼭 유학을 가야 하는데? 엄마는 몰라. 요즘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남들 다 유학 가는데. 우리 애들만 안 보내면 어떡해. 그건 네 욕심이지. 애들 필요가 아니야. 됐어요. 에휴, 알았어요. 어차피 막내 철수만 예뻐하시는 거 다 알아요. 수진이도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혼자 남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슬픈 톤. 할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굶주리면서도 자식들은 배불리 먹였고 추워도 자식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혔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식들은 할머니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더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시장에서 그러실 거예요? 이제 좀 쉬시면서 우리한테 재산 정리 좀 해주세요. 맞아요, 장모님. 상속세도 생각하셔야죠. 미리미리 증여하시는 게 절세에 유리해요. 냉소적인 톤. 재산, 상속세, 증여. 자식들과 나누는 대화가 온통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 할머니는 우연히 자식들의 단톡방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충격적인 톤. 형, 엄마 요양원 보내는 거 어때? 거기 비용 우리가 내는 걸로 하고 재산은 미리 분할받자. 좋은 생각이네. 어차피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 그래, 나도 찬성. 빨리 정리하자. 엄마가 건강할 때 해야지. 정숙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감정이 푹 받치는 톤. 요양원? 재산 분할? 자식들은 할머니를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정숙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결연한 톤. 하지만 할머니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죠.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각오를 해야겠구나. 할머니는 한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진짜 교육을 시킬 계획을요. 긴장감 넘치는 톤. 3개월 후 정숙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 재산을 전부 막내 아들에게 증여하고 싶습니다. 단, 큰아들과 둘째 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어머님, 그러시면 나중에 유류분 반환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극적인 톤. 정숙 할머니는 자식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명준이, 수진이, 그리고 며느리, 사위까지. 막내 철수도 함께 왔죠.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다 모았다. 할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자식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진짜 관심사는 돈이라는 걸.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하듯. 얘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큰 실수를 했어. 무슨 실수요? 아는 사람 보증을 잘못 썼어. 그 사람이 사업 실패하면서 빚을 못 갚았고 그 빚이 다 엄마한테 넘어왔어. 뭐라고요? 명준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35억. 충격적인 침묵. 방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35억이요? 그래. 땅 보상금으로 받은 돈 전부랑 은행 대출까지 합쳐서 35억이야. 당장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집도 가게도 다 경매로 넘어가.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어떡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부탁하려고.
당분간 엄마를 좀 모셔줄 수 있겠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냉혹하게 변하는 분위기. 그 순간 자식들의 표정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명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전세라서 방이 없어요. 애들도 있고. 명준아, 엄마가 너 키울 때는 단칸방에서도 내 식구가 살았잖니. 그건 그때고 지금은. 아무튼 안 됩니다. 명준이의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말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이번엔 수진이 차례였습니다. 차갑고 이기적인 톤. 엄마, 나도 마찬가지예요. 식당 운영하느라 빚도 있고. 그리고 사실 나도 엄마한테 유산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출 받았는데 이게 무슨. 수진아. 에휴, 됐어요. 진작에 우리한테 재산 정리해 주시지 그랬어요. 이제 와서 보증을 섰다니 정말. 수진이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사위도 황급히 따라 일어났죠. 장모님,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힘내세요. 씁쓸한 톤. 자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며느리는 들고 왔던 과일 바구니까지 슬쩍 챙겨나갔습니다. 수진이의 사위는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고요. 텅 빈 거실. 정숙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복받치는 톤. 평생을 함께한 자식들이 돈이 없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등을 돌리다니. 할머니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극이 아니라 진짜 슬픔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따뜻한 톤으로 전한 엄마. 막내 아들 철수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야, 너도 가봐.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돼. 엄마, 나 어디 가요? 철수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이랑 누나는 모르겠고 나는 엄마 혼자 못 내버려둬요. 내가 노가다라도 뛰어서 엄마 밥은 안 굶겨요. 철수야. 엄마, 우리 집 좁지만 괜찮아요. 내 방 엄마 드릴게요. 나는 거실에서 잘게. 울먹이는 톤. 철수는 평소 공부도 못하고 사업도 번번이 실패하는 철부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형과 누나한테는 늘 무시당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짜 자식은 철수뿐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철수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다, 철수야. 정말 고맙다. 어두운 톤. 그날 이후 명준이와 수진이의 삶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고 해야겠죠. 명준이는 아내와 함께 카페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30억이 넘는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어. 당신, 어머니가 정말 보증을 선 거 맞아? 뭔가 이상한데? 에이,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진짜 빚에 쫓기는 게 분명해. 그럼 우리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강남으로 이사 가려던 계획도 다 틀어졌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냉소적인 톤. 엄마가 너무 순진하셨던 거야. 나이 드신 분들이 보증 같은 거 함부로 서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미리 재산 정리해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맞아. 정말. 아무튼 이제 우리가 모실 수는 없으니까 철수한테 맡기는 수밖에. 철수 오빠? 그 백수를요? 어머니 고생하시겠네. 부부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편 수진이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스테리컬한 톤. 아니,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어? 나이가 몇인데 보증을 서. 당신 진정해.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나 엄마 유산으로 애들 유학 보낼 생각했다고. 그리고 우리 식당도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에휴, 짜증나. 명준 오빠는 뭐해? 맞으면서 엄마 좀 챙기든가. 명준이 형도 자기 살기 바쁘겠지. 결국 철수 오빠한테 떠넘기는 거네. 뭐 그것도 그래. 어차피 제가 제일 한심하니까 엄마나 모시라지 뭐. 씁쓸한 톤. 자식들은 서로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가족의 정도 함께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정말로 집을 잃었습니다. 아니, 잃은 척을 했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전세로 들어가 있었지만 자식들에게는 철수네 집에 얹혀 산다고 말했습니다. 명준이와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안부 좀 물어보지 그래? 당신이나 해. 나는 바빠. 나도 바쁘거든. 냉담한 톤. 부모가 돈이 없어지자 연락조차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반면 철수는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김밥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철수야, 너 돈 없다며. 왜 이런 거 사와? 괜찮아요. 나 요즘 택배 알바 시작했거든요. 조금씩 벌고 있어요. 철수는 어머니를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택배, 대리운전, 주말에는 시장에서 두부도 팔았죠. 따뜻한 톤. 정숙 할머니는 철수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있었구나. 진짜 효자가 누군지. 극적인 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숙 할머니는 다시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죠. 엄마가 왜 여기를? 빚쟁이한테 쫓기는 거 아니었어요? 명준이와 수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놀라운 톤. 정숙 할머니의 옆에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제 변호사 김상우입니다. 변호사요? 자식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네. 오늘은 재산 상속 문제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재산이요? 엄마 빚쟁이한테 쫓기는 거 아니었어요? 명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톤. 정숙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준아, 수진아. 그건 거짓말이었다. 네? 엄마는 빚진 적 없어. 보증도 선 적 없고. 땅 보상금 30억은 고스란히 다 있어.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자식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슬프지만 단호한 톤. 너희들을 시험해보고 싶었어. 시험이요? 그래. 엄마가 돈이 없어지면 너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지. 정숙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너희들이 나눴던 단톡방 메시지들이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 재산을 미리 나누자. 다 봤어. 엄마. 명준이와 수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감정이 푹 받치는 톤. 평생을 너희들 위해 살았어. 손에 피나도록 일했고 굶주리면서도 너희들은 배불리 먹였지. 그런데 너희들은 엄마가 돈 없다는 말 한마디에 등을 돌렸어. 어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까지 챙겨나갔고 사위는 인사도 없이 나갔잖니. 그게 효도야? 그게 가족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울지 마. 네 눈물은 진짜 눈물이 아니야. 돈을 잃어서 우는 눈물이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정숙 여사께서는 전 재산 30억을 막내 아들 철수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명준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철수한테 다요? 그럼 우리는요? 너희에게는 한 푼도 없어. 냉혹한 침묵. 명준이와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엄마,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슬픈 톤. 너희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왜 화가 난 건지. 엄마, 난 너희가 돈을 탐내서 화난 게 아니야. 너희가 엄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슬픈 거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걸어다니는 ATM이 아니야. 그저 돈 뽑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 말에 자식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숙한 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기회요? 그래. 지금부터 1년 동안 너희는 엄마가 평생 살았던 그 밑바닥을 경험해봐라. 무슨 말씀이세요? 단호한 톤. 내일부터 시장 나와. 두부 만들고 손님 받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해봐. 엄마, 그건 회사 그만두고 식당도 접어. 그리고 엄마가 했던 그 고된 노동을 직접 해봐.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땀 흘려 번 1만 원이 얼마나 귀한지 몸으로 배워. 명준이와 수진이는 망연자실했습니다. 1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마.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거나 불평하면 그걸로 끝이야. 희망을 주는 톤. 엄마, 정말 1년만 일하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는 네가 벌어내는 거야. 엄마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정숙 할머니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상대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지. 할머니는 레스토랑을 떠났고 자식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분위기. 그 다음 날부터 명준이와 수진이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지만 명준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5시? 이게 사람이 일어날 시간이야? 하지만 시장 앞에는 이미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늦었네. 콩 불리는 건 새벽 4시부터 시작이야. 오늘은 두부 못 만들겠네. 어머니, 제발 좀만 쉬게 해주세요. 손님들은 기다려주지 않아. 빨리 와. 고된 노동의 묘사. 명준이는 생전 처음으로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무거운 맷돌을 돌리고 뜨거운 물에 손을 데이고 비린내 나는 콩물을 휘저었습니다. 아, 허리야. 이제 겨우 2시간 했는데 벌써 힘들어. 엄마는 이걸 30년 했어. 명준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 두부 사이소. 시장 바닥에서 소리를 지르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저 사람 전에 식당 하던 사람 아니야? 어머, 맞네. 망했나봐. 주변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지만 수진이는 참아야 했습니다. 변화의 시작. 1달, 2달, 석 달.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돈이 정말 이렇게 벌기 힘든 거였네요. 명준이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은 15만 원을 손에 쥐고 울었습니다. 전에는 이 돈을 너무 쉽게 썼어요. 술값으로, 택시비로. 그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지도 모르고. 수진이도 변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애들 유학 보낸다고 억지 부렸잖아요. 그게 다 허영이었어요. 알았으면 됐다. 국내 대학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는 거잖아요. 참회의 순간. 6개월이 지났을 때 명준이와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친 손, 그을린 피부,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맑아졌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참회.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우리한테 돈을 안 준 건지. 정숙 할머니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돈을 쉽게 받았으면 우리는 평생 이 고마움을 몰랐을 거예요. 땀 흘려 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 건지 몰랐을 거예요. 명준이와 수진이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뉘우침의 눈물이었죠. 따뜻하고 감동적인 톤. 1년이 되던 날, 정숙 할머니는 다시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한 구석 작은 식당에서였죠. 엄마, 우리 1년 채웠어요. 네, 어머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봤어. 너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할머니는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가 1년 동안 번 돈이야. 엄마가 다 모아뒀어. 한 푼도 안 쓰고. 봉투 안에는 각각 2천만 원씩 들어있었습니다. 놀라움과 감사. 어머니, 엄마, 이 돈으로 새 출발해라. 하지만 기억해. 이건 엄마가 준 돈이 아니야. 너희가 땀 흘려 번 돈이야. 자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재산 상속권은 취소한다. 네? 지혜로운 결정. 30억을 셋이서 나눠 가져. 명준이, 수진이, 철수. 똑같이. 어머니, 그럼 저희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숙 할머니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억씩 받되 그 돈으로 사업하거나 집 사는 건 자유야. 하지만 엄마 생전에는 절대 그 돈을 함부로 쓰지 마라. 진짜 필요할 때만 써.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명심해. 돈은 사람을 시험해. 돈 앞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야. 가족의 회복. 그날 이후 명준이와 수진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준이는 받은 돈으로 작은 제과점을 차렸습니다. 치킨집 대신 정직하게 빵을 만드는 가게를요. 어머니, 장사 잘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빵 반죽하는 게 힘들긴 한데 그게 제 손으로 만든 거라 뿌듯해요. 수진이는 식당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욕심 부리지 않고 작고 정직하게. 엄마, 애들 유학은 포기했어요. 대신 집 근처 대학 보내고 장학금 받을 수 있게 공부 도와주고 있어요. 철수는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두부를 팔았습니다. 엄마, 나는 형이나 누나처럼 똑똑하진 않지만 엄마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3년 후, 정숙 할머니는 자식들과 손주들에 둘러싸여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두부 정말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랑 삼촌이 아침에 만든 거야. 명준이와 수진이는 이제 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부모로서요. 어머니,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해요. 저희가 매주 병원 모셔드릴게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제가 직접 요리할게요. 정숙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감동적인 마무리.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일기를 썼습니다. 칼은 날카롭지만 그 칼로 독을 도려낼 수 있다면 필요한 거다. 자식들의 욕심이라는 독을 도려내기 위해 나는 단호해야 했다. 아팠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 콩밭에 팥은 없다고 했지만 잘못된 콩을 뽑아내고 다시 심으면 좋은 콩이 자란다. 내 자식들이 그랬다. 용서는 공짜가 아니다. 참회와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용서도 의미가 있는 거다. 차분하고 지혜로운 톤. 여러분, 오늘 두부 할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과 유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지한 톤. 첫째,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돈의 맛을 먼저 알면 사람은 쉽게 타락합니다. 땀 흘려번 돈의 소중함을 아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둘째, 현명한 자식 교육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칼처럼 날카롭게, 불처럼 뜨겁게 훈계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복수의 의미입니다. 정숙 할머니는 자식들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밑바닥을 경험하게 해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죠. 넷째, 참회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는 무조건적인 시혜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뼈저린 반성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째, 인과응보입니다. 욕망에 눈이 멀면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에게 돈만 물려주지 마세요. 땀의 가치를, 노동의 존엄성을,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부모를 걸어다니는 ATM으로 보지 마세요. 그분들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부 할매 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칼처럼 날카로워야 하고 불처럼 뜨거워야 한다. 하지만 그 끝에는 결국 용서와 회복이 있어야 한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유산보다 중요한 것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입니다. 감동적인 마무리.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부할매의 기막힌 유산전쟁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좋아요. 감사합니다.